안녕하세요. 가슴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송파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두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부부와 그들의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철민 사장, 49살. 중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자신감과 어쩌면 교만함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표정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 박미경 여사는 46살. 명문대를 나온 자신의 학벌을 늘 자랑스러워했고 오늘도 명품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상대방을 평가하려는 날카로운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아들 이준우는 31살의 회계사였습니다. 평소엔 당당한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모습이었어요. 맞은편에는 훨씬 소박한 차림의 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소영, 28살. 임신 8개월째였던 그녀는 연분홍색 인부복을 입고 있었어요. 지방의 작은 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온 그녀는 현재 동네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불룩한 배를 가끔씩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에는 곧 만날 아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 옆에는 그녀의 어머니 임은주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51살의 그녀는 강북의 작은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수수한 옷차림, 온화한 미소.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눈 깊은 곳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비밀처럼요. 안녕하세요. 소영이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임은주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요. 박미경 여사가 임은주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은 마치 상품을 검수하듯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평범한 정장, 브랜드도 알 수 없는 가방, 소박한 액세서리. 그녀의 입꼬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번졌죠. 아, 네. 그런데 댁의 남편분은 안 오셨나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남편은 작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임은주 씨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 순간 박미경 여사의 눈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 스쳤죠. 이철민 사장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혹시 반찬 가게는 어디에서 하고 계시나요? 강북구 작은 골목에서. 벌써 15년 정도 됐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침묵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 사이를 갈랐죠. 박미경 여사가 작은 웃음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기만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강남의 유명한 델리를 생각했는데 그 말에는 감히 그런 수준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 하다니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임은주 씨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25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똑같은 경멸, 똑같은 무시.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작은 가게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박미경 여사에게는 주제넘는 변명으로 들렸어요. 소영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딸은 알고 있었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큰 모욕을 참고 있는지를. 이철민 사장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단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어요. 저희 형편에 맞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요? 박미경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우리 준우가 누군데요? 회계사고 대학원까지 나온 아이예요. 친구들은 다들 예단으로 최소 3천만 원은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어서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요즘 신혼집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강남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분당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미경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문주 씨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소영이가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꼭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박미경 여사가 비웃었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게다가 그녀의 시선이 소영이의 불룩한 배로 향했어요.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소영이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어요. 게다가 혼전 임신이라니. 우리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염치가 없어요. 소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박미경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체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문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5년 전 똑같은 말을 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죠. 이철민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며느리 감과는 너무 달라서요. 학벌도 그렇고 집안 배경도 그렇고. 그때 준우가 일어섰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조용히 있어. 이철민 사장의 호통이 떨어졌어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내가 철이 없어서 이런 여자한테 홀린 거야. 홀렸다고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깨져나왔어요. 이문주 씨가 딸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예요. 착하고 좋은 게 뭐가 중요해요? 박미경 여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집 재산 보고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소영이의 손에서 물잔이 떨어져 테이블에 쏟아졌어요. 차가운 물이 하얀 식탁볼을 적시며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상처받은 마음처럼 퍼져나갔죠. 어머님, 그건 정말 너무하세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어요. 너무하다고? 내가 뭘 잘못 말했나요? 박미경 여사가 냉클하게 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되는 사람한테 너무하다고 하는 것부터가 버릇없어요. 대체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아, 맞다. 아버지도 없는 집에서
뭘 제대로 배웠겠어요? 이문주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어요. 25년 동안 꾹꾹 눌러온 분노의 화산이 서서히 폭발하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이문주 씨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숨어 있었죠. 박미경 여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솔직히 이 결혼, 우리는 절대 반대합니다. 죽어도 반대해요. 이철민 사장이 최종 판결을 내리듯 말했어요. 준우 같은 애가 왜 이런 집안 여자를 만나서. 정말 한심하고 실망스럽네요. 그때 준우가 일어섰어요. 부모님, 저는 소영이와 꼭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절대 포기 안 해요. 뭐, 너 지금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이철민 사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때였어요. 박미경 여사가 소영이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꼬셔서 이렇게 만든 거지. 어머님,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너한테 어머님이래? 감히. 박미경 여사가 성큼 소영이에게 다가갔어요.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주제를 알아야지. 그때 이문주 씨가 벌떡 일어나 딸 앞을 막았어요. 잠깐만요.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임신한 아이한테는 당신 같은 사람이 뭔데 나서. 박미경 여사가 이문주 씨를 거칠게 밀쳤어요. 이문주 씨가 뒤로 비틀거리자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마침내 눈을 뜬 것처럼요. 엄마. 소영이가 어머니를 부축하려다 균형을 잃었어요.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이 위태롭게 비틀거렸죠. 그 순간 탁!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박미경 여사의 손이 소영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친 것입니다. 아! 소영이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며 배를 움켜쥐었어요. 아기, 내 아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뱃속 아기가 놀라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소영아. 준우가 미친 듯이 달려가 소영이를 안았어요. 미쳤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임신한 여자를 밀어서. 하지만 박미경 여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한 표정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천한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걸 막은 것뿐이야. 이철민 사장도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 잘했어. 저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찰싹?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이문주 씨의 손바닥이 박미경 여사의 뺨을 힘껏 때린 것입니다. 아, 지금 나를. 박미경 여사가 뺨을 부여잡으며 경악했어요. 이문주 씨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온화하고 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의 눈에는 25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10분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뭐, 10분? 당신 지금 정신이 나갔어? 박미경 여사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10분 안에 내 딸과 내 손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게 당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철민 사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 반찬가게 주인이 감히 누구한테 명령이야? 당신이 뭔데? 이문주 씨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무서운 확신으로 가득했죠. 그럼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누군지, 그리고 당신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녀가 번호를 누르자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임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이철민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상무님, 오랜만이네요. 혹시 이철민 유통이라는 회사 아시죠? 아, 이철민 사장 회사요? 저희 협력업체 중 하나인데. 왜요? 지금부터 거래 끊어주세요. 완전히요. 네. 갑자기 왜요? 계약도 남아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 딸이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그 고통이 어떤지 아세요? 이문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죠. 2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당했거든요. 그녀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1999년 봄이었어요. 저는 25살, 임성그룹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죠. 소영이가 충격에 찬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줄만 알았던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아버지가 정해준 약혼자가 있었어요. 대기업 그룹 장남이었죠. 겉으로는 완벽한 신랑감이었지만 이문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집안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성그룹 지분을 노리고 저와 결혼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모욕했어요. 재벌 딸이라고 까불지 마라. 너희 아버지 재산만 아니면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일이 없었을 거다라고.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임신 7개월이었을 때 시어머니와 크게 다퉜어요. 그리고 이문주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일부러였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잃었죠. 제 첫 아이를. 박미경 여사가 흐느꼈어요.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났어요. 남편은 저를 탓했어요. 내가 조심했어야지 엄마를 화나게 한 내 잘못이다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사업관계 때문에 쉬쉬하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재벌 딸도 결국 거래 도구일 뿐이라는 걸. 돈과 권력 앞에서는 딸의 고통도 손주의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문주 씨의 목소리에 깊은 한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혼하고 모든 걸 버리고 임성그룹 상속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기로 했죠. 강북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던 할머니가 저를 숨겨주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가게를 물려주셨죠. 그때부터 이문주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했어요. 소영이는 제가 39살에 낳은 늦둥이에요. 소영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죠.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으니까. 이문주 씨가 다시 이철민 부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그런데 오늘 25년 전 그날이 다시 재현되는 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내 딸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25년 동안 힘을 키웠습니다. 숨어서 조용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만약을 위해서요. 이문주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떴죠.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정이. 정말 내 딸 목소리구나. 25년 만이야.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감격에 떨리고 있었어요. 임성그룹 총수.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중 거물인 그가 딸의 목소리에 울고 있었죠. 아버지, 죄송해요. 연락도 안 드리고. 됐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25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그런데 지금 어디니?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버지, 이철민 유통이라는 회사 아세요? 이철민이 하는 회사? 왜? 무슨 일이라도. 이문주 씨가 차가운 눈으로 이철민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집 아들하고 소영이가 결혼하려 하는데 상견례에서 소영이가 당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넘어뜨려졌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감히 내 손녀를, 내 증손주를. 임성그룹 회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당장 그 회사 망하게 해. 내가 직접 처리한다.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려. 아버지, 잠깐만요. 이문주 씨가 시계를 봤어요.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죠. 시간이 다 됐네요. 이철민 사장 가족 전체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들의 몸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죠.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그들이 이제는 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철민 사장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정확히 2시간 후 이철민 유통본사는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단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장부를 압수해 갔어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왔습니다. 사장실 컴퓨터 전부 가져갔어요. 모든 거래처가 계약 취소 통보를. 단 한 곳도 남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즉시 상환 요구가. 여러 은행이 동시에 압류 신청을 넣었습니다. 이철민 사장은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었어요. 25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온 모든 것이 단 2시간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어요. 그 시각 병원 응급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어요. 소영이가 실려가는 동안 이문주 씨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소영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우리 아기도 괜찮을 거야. 1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합니다. 충격이 컸지만 정말 기적이에요.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문주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병실로 옮겨진 소영이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엄마, 괜찮아요? 소영아, 엄마는 괜찮아. 너랑 아기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
그만해요. 이 사람들도 충분히 벌 받았어요. 소영이가 배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어요. 다행히 우리 아기는 강한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준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준우 씨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병실 문 밖에 부모를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사과받고 싶어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요. 박미경 여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고 무엇보다 그 눈에는 진정한 참회가 담겨 있었어요. 소영아, 아니 며느리야. 박미경 여사가 소영이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했죠.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악마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너무 교만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임신한 너를 밀친 건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박미경 여사의 눈물이 바닥을 적셨어요. 사실 나도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했거든. 내가 명문대 나왔다고 무시당했어.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내 탓이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똑같은 짓을, 아니, 더 나쁜 짓을 했네.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었어. 이철민 사장도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죠. 나도 미안하다. 사업하면서 돈과 권력만 추구하다 보니 사람의 도리를 잊었어. 내 어머니가 누구든 내가 어떤 배경이든 상관없어.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고 내 손주를 품은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미쳤었어. 이철민 사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철민 사장이 이문주 씨에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저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박미경 여사도 울며 빌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같은 여자로서, 같은 엄마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제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이문주 씨가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빛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연민도 있었죠. 이제 아시겠어요?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2시간 만에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25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문주 씨가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조건이 있습니다. 이철민 부부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들의 운명이 이문주 씨의 손에 달려 있었죠. 첫째, 소영이와 아기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당연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박미경 여사가 외쳤어요. 둘째, 제 정체는 비밀로 해주세요. 전 계속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임성그룹과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셋째, 소영이 이름으로 미혼모 지원재단 설립. 기금 30억. 이철민 사장이 망설였어요.
회사가 무너진 상황에서 30억은 지금 회사가 파산 직전인데 그럼 거래는 없던 걸로 하죠. 이문주 씨가 다시 전화기를 들자 이철민 사장이 급히 말했어요. 하겠습니다. 집이라도 팔아서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조건을 지키신다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사도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정말입니까? 정말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이철민 사장의 눈에 희망이 빛났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임성그룹 임 회장이 들어왔어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걸음걸이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죠. 희정아, 아버지와 딸의 25년 만의 재회였어요. 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정말 우리 희정이가 맞구나. 임 회장이 이문주 씨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25년 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됐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게 다야. 임 회장이 소영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할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우리 손녀구나. 정말 예쁘다. 희정이를 닮았네. 할아버지. 소영이가 놀란 눈으로 임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래. 나는 너의 외할아버지란다. 25년 만에 만나는구나. 그리고 증손주도 곧 만나게 되겠네. 임 회장이 이철민 부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감히 내 손녀와 증손주를 건드려. 원래 같으면 당신들을 완전히 매장시켰을 텐데. 이철민 부부가 덜덜 떨었어요. 하지만 내 딸이 용서한다니.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이 진행되었어요. 놀랍게도 박미경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기쁨이 넘쳤고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죠. 우리 며느리 정말 예뻐. 임신한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하객들에게 연신 자랑하는 그녀. 그 자랑에는 진심이 묻어났죠. 우리 손주도 곧 태어난대요.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요. 피로연에서 이철민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 가족은 새로운 식구를 맞았습니다. 며느리 소영이와 곧 태어날 손주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엔 어리석었습니다. 편견과 교만에 사로잡혀 소중한 인연을 놓칠 뻔했죠. 하지만 사돈 어른의 지혜와 며느리의 용서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박미경 여사도 마이크를 받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소영아, 정말 고마워. 우리 같은 시부모를 용서해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내가 너에게 한 짓은 평생 갚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내 친딸처럼 대할게. 약속해. 그때 임성그룹 임 회장이 일어났어요.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회장 중에서도 전설로 불리는 그의 등장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제 손녀 소영이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딸이 낳은 소중한 손녀죠.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25년 전 사라진 임성그룹 장녀의 이야기는 제게의 미스터리였기 때문이죠. 제 딸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제 손녀와 증손주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땐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달 후 분만실. 응애,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어요. 건강한 남자아이가 세상에 나온 거죠. 3.2kg의 건강한 아들이에요. 정말 튼튼한 아기네요. 의사의 밝은 목소리에 모두가 환호했어요. 박미경 여사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에는 참회와 기쁨,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죠. 우리 민준이야. 할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미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키울게. 이문주 씨도 감격했어요. 25년 전 잃었던 아이 대신 이제 건강한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었죠. 이제 이 아이는 절대 상처받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다 지켜줄 거야. 신기하게도 두 할머니는 절친이 되었어요. 매일 함께 육아를 하며 수다를 떨었죠. 과거의 악연이 이제는 돈독한 인연이 되었어요. 사돈, 오늘 민준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벌써 할머니를 알아보다니 천재 아니에요? 두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철민 사장도 완전히 변했어요. 회사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정직한 경영을 시작했죠. 이문주 씨의 도움으로 회사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 같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람이 먼저야. 준우는 매일 일찍 퇴근해 육아를 도왔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빠가 되었죠. 소영아, 내가 기저귀 갈게. 너는 쉬어. 고마워요. 정말 좋은 아빠예요. 우리 민준이가 복 받았어요. 시간이 흘러 민준이가 5살이 되던 해, 박미경 여사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전국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로 한 거죠. 카메라 앞에 앉은 그녀의 얼굴은 결연했고 눈에는 참회의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5년 전 악마였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밀쳐서 넘어뜨렸던 파렴치한 시어머니였죠. 진행자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용서받았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과거를 고백하고 같은 잘못을 하는 시어머니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며느리는 남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이고 내 손주의 엄마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내 가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저는 2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하지만 정작 잃을 뻔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한테 당했는데 위로받았어요. 용기 있는 고백 감사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박미경 여사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화제 인물이 되었어요. 그 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어머니 학교를 설립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세요.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활동은 많은 가정의 변화를 가져왔고 시어머니 학교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어요. 그리고 이문주 씨는 여전히 강북구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편견에 사로잡혀 상대를 무시하기도 하고 교만함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리고 상처받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고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당신이 만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 모두가 이문주 씨가 될 수도 있고 박미경 여사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박미경 여사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